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선조님들이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해서 건국한 남해와 동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하의 중심이었던 금성천부의 천축인 불교의 역사는 현재의 인도에, 그리고 천부를 대리했던 왕부의 역사는 현재의 중국에 조작 이입되어 있습니다. 근대사에 벌어진 영국의 잔혹한 농간으로 인도에서의 힌두교와 이슬람 교도들이 파키스탄과 인도에서의 인구의 교차 대이동 사건으로 인하여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있었던 남해와 동해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남해 보살부 남코리아, 파키스탄 인도 북부 페샤와르 관음 보살부, 메르가르 문명. 남해 법왕청 설치 시점과 비교해서 유추될 수 있는 문명이 메르가르 문명으로, 환인시대 12지국에 관심이 많으신 독자들은 4대 법왕청이 설치된 지역과 그들 세력이 진출한 지역을 자세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환희님이 계셨던 우파와 타타르스탄이 구다천국이고, 마고대성의 중원자리가 하나의 한국이며 4대 법왕청이 있었던 지역이 3개의 한국입니다. 벌써 12지국 중 5개의 한국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인도의 문명인 메르가르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메르는 마르, 마리의 마을의 의미이며, 가르란 게르, 갈리, 가리의 고려로, 즉 고려 부도라는 의미입니다. 환인 12지국의 하나인 메구여국은 메르가르를 한자로 음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메르가르 문명이 발견된 지역이 남해 보살부가 있었던 페샤와르, 파키스탄의 영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도 문명의 시원인 메르가르란 고려부도, 즉 고려타라는 한글의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르가르 문명이 발견된 장소가 발루치스탄주의 까치평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글과 한자가 혼합된 놀라운 단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강의 우름치는 우름, 오름과 치인, 언덕이 한글과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발루치스탄은 발, 밭과 치인, 언덕, 스탄은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한글과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카치는 카인 샤카와 치인, 언덕의 한글,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현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은 한글과 한자가 섞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 중에 한글과 한자가 섞인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 이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의 원주민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건국하고 개척한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국명과 지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 찬란한 스키타이 아리안 코리안. 아마도 근세까지 전 세계는 한글을 사용한 것 같으며 어느 순간 개별 언어로 조작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인더스 하라파 문명의 정체. 인더스 문명이 기원한 하크라강, 사라스바티, 샤라바스티의 이름을 분석해 봅시다. 하크라는 하는 샤, 샤카이며 크라는 크로, 고려로, 크로아티아는 자신들을 크로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크로마뇽인. 사라스바티, 사라바스티, 사라는 박달, 샥달이 세타, 세토로, 시라, 신라, 신라로 음운이 변동하며, 바티는 박터이며 바스티는 밖의 터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라바스티의 지명이 우리의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바케 바레인 파샤이, 즉 파샤오레의 다른 이름이 슈라바스티 혹은 슈라바스투를 소랄사 당나, 즉 대당서였기에 슈라스 땅의 신의 거처라는 뜻으로 구살땅나 또는 구살단나라고 부릅니다. 파샤이는 파샤, 파랄사, 사라바스티, 페샤와르, 금도인,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지명이었습니다. 현 인도의 문명과 역사를 고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원 천축인 우리 역사를 지워버리고 남해인 현 인도로 지명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장과 해초가 방문한 천축국은 중원의 해주였으나 이들 지명을 현 인도로 지명 이동시키면서 현장과 해초가 방문한 곳의 파촉, 서역이 현 인조로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원주민 드라비다인이란 중원에서 오미의 화로 이동 시 송생주인 남으로 이동한 남이, 즉 남코리안들인 드라비다인이며, 신시개천 이후 중원에서 이동해온 지배 세력, 즉 아리아인으로 조작되어집니다. 모두 스키타이 코리안들입니다. 코리안이란 우리와 얼굴이 똑같은 동포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해탈, 박달인들을 모두 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동해 보살부,
동해의 불에 지장보살부. 동해인 불해가 있었던 곳이 운남성의 불해, 보이현과 맹해현의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장자치구인 티벳의 지명이 터박으로 이것을 박터라고 합니다. 분명 운남성이 박터인 것은 다음에 밝힐 운남의 지명에 대한 비밀과 현 베트남의 군명인 베트는 박터로 운남성의 보살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남에 있어야 할 박터인들이 현재의 산악지역인 티벳에 있습니다. 사해보살부 지명의 유래. 사해보살부의 지명을 분석해서 이들이 우리가 있었던 중원에서 사해로 파견된 실체였다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해 동포와 홍익인간입니다. 북해의 타타르스탄, 카자흐스탄. 상기에 나오는 장성이 바로 만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만리장성입니다. 달단을 타타르라고 합니다. 해탈의 땅이라는 의미로 이곳 달단의 지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달단동에 속한 의흥부의 군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상도 의흥의 군명을 인용해보자. 귀성 귀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지로 신시개천의 무대 금성천부가 있었던 지명으로 이곳에서 북해로 이동했기 때문에 고향의 지명 달단이 국명인 타타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타타르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남해의 페샤와르. 역사 속의 경도인 서울에 흘렀던 신도의 강을 역사 조작으로 현 파키스탄에서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으로 조금 변주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도의 강이라고 신도수 인더스라고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 촉에서 한양으로 흘러가는 한수 한강이며 금수 또는 금강으로도 불렀습니다. 역사 속의 파촉은 한자로 음치한 것이고 이것을 파샤우르, 페샤와르, 간다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고고죽국으로 이곳의 수도를 정한 발해는 푸르사푸라의 보살부벌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이곳으로부터 남해로 보살부가 파견되니 그곳의 지명이 페시아와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해의 이오니아. 역사 속 그르지아 문명을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남부의 지명 마르세유를 분석해 봅시다. 마르는 말이 마을의 부도의 의미이며 세는 스의, 뭐뭐의라는 소유격이고 유는 유냐, 요냐, 즉 중원의 요양이 이오니아로 불리웠던 것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주도가 바르셀로나입니다. 까탈은 까르터, 사르터, 황제터, 보살터이며 루냐는 이오니아 요양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바르는 밝은, 밝음이며 셀은 살, 보살이고 로나는 이오니아 요양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역사에 등장하는 이오니아인 요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요원과 요양은 동일한 지명으로 독주, 덕천, 덕양, 덕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덕양의 지명 고양이란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이곳에서 서해로 보살부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오니아라는 지명 또는 국명이 현재 유럽에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오니아의 정체를 알겠는지요? 역사 속 그리스 문명을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즉 유럽 그리스 문명의 근본은 중원의 천부가 있었던 요양이었습니다. 동해의 운남. 운남성에서 유명한 곳이 보이차로 차나무의 수명이 수천 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운남성의 정남쪽에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밖을 우리는 보배, 배로도 발음합니다. 배달이란 박달의 의미로 베트란 박터입니다. 남은 남쪽이라는 의미로 한글과 한자의 의미가 겹친 것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란 박터의 남쪽으로 베트남의 정북이 바로 운남성으로 이곳이 동해의 박터였던 것입니다. 티베트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티는 트터 땅이며 베트는 박터로 티베트란 박터, 박땅이라는 순수한 한글로 이들과 운남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차마고도입니다. 티베트를 소장이라고도 하며 정확히 티베트와 운남은 동일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운남이란 운지역의 남쪽입니다. 이곳이 조선 안평대군의 봉지로 안평, 안주, 안성, 안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영변의 권치현역을 인용해 보자.
평안도 영변을 운남군이라고 하며 운남군을 고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주에 있는 산이 청산으로 청주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김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영변의 성지를 인용해보자. 자, 그러면 평안도 영변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평안도 영변의 성지 초롱산성의 정체를 밝히면 운남의 비밀이 속살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제봉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입니다. 그중 제2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도의 두송을 초롱성이라고 합니다. 복례란 복례 풍악의 금강산이며 상원은 중국 역사 한나라의 정원으로 금강산과 한나라의 상원이 신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다한 시문지 제3권 윤난고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정도전의 400년쯤 후에 정약용이 읊고 있는 화성부의 초롱성이 바로 남원의 교련상성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600년쯤 전에 두보의 이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의 시에서는 화성부에 초롱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도전 신도 팔경시의 무대 신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도와 신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송주의 군명 경산이란 경도인 서울에 있는 산이 바로 경산이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화성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이란 새로운 울타리의 의미로 새 신자를 써서 경도인 서울을 신안 신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역사 속 영변이 운남으로 이곳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에서 이동한 동해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명을 운남이라고 부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박동을 느끼셨는지요? 다음 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몽골의 정치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